안녕하세요, 오승려입니다. 베스트 매칭 시리즈,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NAD, 이 제품 얘기 꼭 해보고 싶었어요. C658하고 298 이 조합 얘기입니다. 658, 298 조합을 듣고서 굉장히 그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영감이라면 영감이고, 많은 생각, NAD라는 브랜드에 대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막 떠올랐어요. 뭉게뭉게 피어올라서 이 제품을 리뷰도 리뷰인데, 지금 베스트 매칭에서도 이미 한번 스피커편에 잠깐 추천했었죠. 블레이드 1, 이게 서로 급이 그렇게까지 맞나 싶은 블레이드 1 메타의 베스트 커플 앰프를 한번 추천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주인공이에요. 658하고 298이. 이 제품이 왜 화제냐 하면은 이미 화제가 됐죠. 일단 M33이라는 그 NAD의 그 역사상 가장 히트를 친 제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가장 혁신적인 제품이라는 거. 그 전에 NAD가 히트작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가장 이렇게 갑자기 싹 수직으로 급상승했던 NAD 이름을 끌어올린 그런 제품으로 따지자면 마스터 시리즈 M33만한 제품이 없었죠. 그래서 이런 M33이 끌어올린 NAD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M33이 되면서, M33을 출시하면서 브랜드 자체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원래 있던 제품이 사라졌느냐? 아니에요. 이쪽은 포트폴리오대로 유지를 했어요. 이게 NAD가 저는 잘했던, 그걸 굳이 구태여 우리는 이쪽으로 다 옮겨온다 이럴 필요도 없었지만, 그걸 그대로 유지한 거는 NAD의 아주 오랜 경험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M33을 이런 여러 가지 요구가 모아졌어요. 이거를 좀 더 본격적인 확장판으로, 인티앰프니까 이걸 좀 프리파워 분리형으로 좀 가격을 좀 더 내가 더 지불해도 좋으니까 좀 더 프리파워 분리형으로 좀 더 저성능이 뛰어난 제품으로 좀 더 확장이 된 그런 성능의 제품 패키지로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가 좀 첫 번째 있었을 거고요. 그건 제 짐작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마스터 시리즈라는 게 NAD, 원래 클래식한 NAD 사운드에서 새로운 시도였단 말이죠. 그 브루노 피프제이의 그 퓨리파이라는 증폭단을 새로 만들면서 생긴 새로운 소리, 성능도 같이 올라갔지만 스타일적으로도 이렇게 바뀌어 있었던 그런 제품이 바로 M33이었는데, 이거를 그래 여기까지 해봤으니까 우리 원래 NAD 고유의 소리로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 이런 것들이 같이 모아진 제품이 바로 그래서 분리형이 돼야 됐던, 분리형으로 출시된 제품이 바로 658과 298의 조합이었던 것 같아요. NAD 얘기를 잠깐 볼까요? NAD를 다시 히스토리를 쭉 살펴볼 필요는 없지만 굉장히 여러 번 다루기 때문에 72년에 만든 그런 회사인데, 이제 그 NAD 명성을 확 끌어올린 건 역시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는 그 D3020, 그 미국 오디오의 평단을 강타했던 70년대의 명기, NAD 자체도 끌어올렸지만 70년대 대표하는 앰프 중에 하나가 된 그런 전설의 3020 같은 앰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NAD가 일단 큰 획을 한번 그었고, 그러고 이제 90년대에 들어오면 램브룩 그룹의 흡수가 되죠. 90년대 말에. 그때부터 이 NAD가 급물살을 탑니다. 그래서 2000년 초반이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NAD라는 브랜드를 몰랐던, 혹은 이렇게 좀 하이파이랑 분리하거나 좀 하이엔드 쪽에서는 이렇게 시선을 잘 주지 않았던, 그랬던 브랜드가 갑자기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 계기가 바로 실버 시리즈죠. S300을 만들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S300은 굉장히 무성한 말들이 많았죠. 이게 특정 그보다 한 5배인가 비싼 앰프의 회로를 그대로 만들었다라든가, 하여튼 무성한 소문들이 나면서 NAD의 그 브랜드 가치를 확 끌어올린 또 대표적인 사건이 그랬었고요. 그리고 2000년 후반 되면 이제 디지털 앰프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게 사실은 지금의 마스터 시리즈를 만드는 원료가 되는 M3라는 앰프가 나오면서 그랬습니다. 자, 그런 거, 이런 S 실버 시리즈, M 시리즈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사실은 그게 전체가 이제 NAD 내에 다 존재하는 각각의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658, 298 조합인데 이 각각을 잠깐 보자면 C658은 역시 블루OS, 램브룩 그룹의 장점, 그룹 인프라의 장점을 살려서 블루 사운드의 그 소위 스트리밍 시스템을 그대로 탑재한 블루OS 스트리밍 DAC라고 부르죠. 사실은 DAC이자 프리앰프 기능을 하지만 스트리밍 기능을 갖춘. 그래서 DAC로만 보자면 M33보다 한 등급 위에 칩을 쓰죠. ESSi 사브로에 32비트 칩을 씁니다. M33은 24비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DAC 쪽이 그렇고 스트리밍 쪽에서도 룬레디 인증을 받았고 그다음에 MQA 풀 디코딩을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뭐 애플 에어플레이 2나 이런 것들도 지원하는 그런 성능이나 이런 걸 떠나서 기능적으로도 대단히 버라이어티한 그런 것들을 다 탑재해서 그것만 따로 분리를 시킨 게 바로 C658이죠. 그런 한편 파워앰프인 C298 저는 이게 오히려 이 조합의 본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658의 이 프리앰프이자 스트리밍 DAC인 658은 사실은 M33하고 비교를 하자면 M33이 봐왔던 것들을 조금씩 뭐 이렇게 업그레이드 한 건 있지만 그거의 성능을 그대로 분리만 해놓은 상태라고 한다면 298은 조금 다르죠. 298은 NAD의 앰프 본연의 모습으로 많은 부분을 확장시킨, 그래서 따로 분리시킨. 그래서 M33과는 조금 성향도 다르고 음악적인 스타일도 다르고 또 사실 용도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298은 8옴의 출력이 180W, 185W죠. 정확히 말하면. 이 정도 성능을 내는 훌륭한 2채널 파워 앰프인데요. 이것도 뭐 브릿지 모드까지 쓸 거를 계산해 가지고 여러 대 쓰실 분들은 브릿지 모드로 하면 620W인가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런 것까지도 그런 걸 전제해서 설계한 제품이라는 것도 298이 일체형인 M33하고 많이 차별화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여러 프리앰프, 이거 지금 658 전용 외에도 다른 프리앰프랑 혹은 다른 기기랑 쓸 걸 염두에 둬서 그 게인을 조절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것도 이 제품의 컨셉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에요. 어떤 용도로 만들었는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 298이 주로 작용을 하는 앰프의 이 조합의 소리는 M33하고는 다르게 M33 하면 스피디하고 굉장히 첨예하고 파워풀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응축이 돼서 아주 뭐라고 그럴까, M33을 종종 얘기할 때 아주 신속하면서도 아주 전광석화 같은, 그러면서도 굉장히 다이나믹이나 드라이브가 좋은 이런 앰프로 표현을 하자면, NAD는 제가 알고 있는 영국계 앰프에 다시 말하면 NAD 원래 본연의 소리, 클래식한 NAD 소리로 돌아가려고 한, 정확히 말하면 돌아간다기보다 그 소리를 지금 마스터 시리즈까지 만든 현 시점에서 그 소리를 재현시켜 보려고 한 그런 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완성도가 높지만 원래 스타일, NAD의 약간 살집 있는 도톰한 스타일. 그래서 이게 C 시리즈 소리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바로 이 조합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으로 들을 수 있는 스피커가 사실 은근히 많아요. 일단 드라이브 자체가 파워풀하고 굉장히 해상도가 높고 아주 스피디한, 그리고 하이엔드 스타일로 음장 재현에 뛰어난 이런 스피커들이 살짝 놓치기 쉬운 약간의 살집. 놓치기 쉽다는 말의 의미는 그 보편적인 오디오파일이나 음악 감상자들이 나는 좀 너무 왜소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 좋은데 나는 조금, 그게 설마 왜곡이라 할지라도, 왜곡이라고 하기까지 좀 그렇고 실제 소리에 없는 살짝 그런 그라데이션이나 이런 좀 두툼한 느낌, 살짝 뒤에 하모닉스가 깔려지는 느낌, 이게 듣기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지향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그런 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맞는 스피커를 고르자면 일단 저희 항상 3개 정도씩 소개하고 있지만 앞에 2개가 되게 비슷해요. 첫 번째가 바로 BMW의 805D4입니다. 대표적인 그 소형 모니터, 북쉘프, 스탠드 거치형 스피커인데
뭐 대역도 사실은 이 스탠드 거치형 치고는 아주 그냥 표준적인 대역을 하고 있지만 이게 플랫하게는 40Hz부터 28kHz까지인가 가죠. 그리고 사실은 일반 스피커들의 대역으로 표현하자면 약 34에서 한 35Hz까지 뭐 3dB씩 감소해야 하는 구간까지 따지자면 그렇게 정도가 나오는 훌륭한 작은 모니터죠. 이 스피커는 뭐 태생이 모니터이기 때문에 지금 D4 버전이 되면서도 D4 버전이 D3, D4를 거치면서 컨티뉴엄 콘을 쓰기 시작하면서 특히 살짝 두터워진 약간의 그런 BMW처럼 예전에 구형처럼 이렇게 쌀쌀맞은 부분들을 또 건조하다고 보통 표현했던 중역대를 많이 보완을 한 버전들이죠. 하지만 여전히 이 스피커들, BMW 스피커들은 굉장히 섬세한 고역을 잘 살리는 게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걸 살짝 제 표현으로 하면 살집 있게 표현을 해주면 그런 앰프로 조합을 했을 때가 가장 표준적인 소리를 내고 BMW를 굳이 전문 모니터가 아닌 홈오디오용 스피커로 변신을 하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데 바로 이 C658하고 298이 딱 들어맞는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58하고 298 조합으로 805 D4를 조합을 하면 드라이브를 하면 굉장히 포근한 소리까지 느낄 수 있어요. 섬세한 부분은 섬세한 부분대로 살려가면서 왜소해지지 않고 너무 사무적이지 않고 음악을 즐겁게 들려주는 감성적인 부분을 느끼게 하는 NAD 앰프의 장점이 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리로 변신을 해주는 아주 좋은 조합의 스피커고요. 두 번째가 역시 이제는 컨티뉴엄 콘으로 갔지만 역시 같은 재질인 케블라를 쓴 BMW 805 D4도 6.5인치고 이 스피커도 6.5인치예요. 바로 프로악의 K1입니다. K1은 제가 뭐 종종 프로악이 여태까지 역대 변신한 중에 그가 한 10년? 제가 보기엔 D 시리즈 나오고 이러면서 10년 동안 플랫하게 가던 거에서 갑자기 상승을 한 그게 바로 K 시리즈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프로악을 쭉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 K1이 굉장히 프로악 전체 내에서 제일 큰 스탠드 거치형, 제일 사이즈가 큰, 용량이 큰 그런 스탠드 거치형이기도 하고 역대 없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케블라를 썼다는 거죠. 그리고 트위터는 리본 트위터를 쓰고 그러면서도 원래 프로악을 소리 낸다는 게 이게 사실은 놀라운 기술이죠. 타사 스피커처럼 들리지 않고 프로악인데 유닛이 다 바뀐 거죠, 위아래가. 이 스피커 소리를 내려면 역시 섬세한 이 리본 트위터 소리를 잘 잡아내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6.5인치 케블라 콘이 이게 잘 안 움직입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 스피커의 사이즈로 판단할 게 아니라 밑에 이 스탠드까지 하면 엄청난 사실은 톨보이를 둘로 나눠 놓은 그런 개념이라고 제가 종종 말씀드렸듯이 이 스피커는 살집 있게 채워줘야 프로악 소리가 나온다는 거 항상 풀 바디로 소리를 내게 하는 그런 앰프가 필요합니다. 역시 그래서 NAD M33의 어떤 그런 전광석화 같은 그런 드라이브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원래 프로악의 원래 오소독스한 프로악 소리는 NAD 같은 소리를 그렇게 풀 바디로 채워주는 그런 앰프라고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 658, 298의 조합으로 프로악을 들으면 저희가 90년대 들었던 리스판 시리즈들의 그런 아주 훌륭한 이 포만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포만감과 이 진동폭이 큰 앞뒤에 그 다이나믹 레인지가 큰 그런 훌륭한 아주 열기가 아주 살아나는 이런 프로악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뿐더러 이제 리본 트위터로 생기고 그다음에 케블라로 바꾸면 생긴 아주 촘촘한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더 생겨나 있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조합이 바로 이 프로악 K1과 NAD C658, 298 조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합은 조금 더 끌어올려 보는 거죠. 이 앰프로 쓸 수 있는 뭐 끝까지 가면 지난번에 본 블레이드 같은 제품도 있지만 조금 더 아까 앞에 말한 BMW나 프로악보다 한 등급 좀 위로 한번 가본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게 바로 비비드의 카야 45 같은 스피커입니다. 카야 45가 제가 주변에 추천도 많이 했었지만 공간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이 좀 아쉬움을 호소하는 게 뭐냐면 베이스 컨트롤하기 어렵다. 그 사실 배치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앰프가 드라이브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소위 NAD가 뛰어난 부분이 뭐냐면 이제 마스터 시리즈도 만들긴 했지만 원래 하나씩 다 빼놓고 마지막 하나까지 남는
소위 NAD의 딱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드라이브나 뭐 이쪽도 아니고 사실은 파워 서플라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순간 출력을 엄청나게 높여낼 수 있는, 갑자기 그걸 다이나믹 파워라고 부르든가 NAD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게 언제 발휘가 되냐면 기본적인 드라이브도 드라이브고 그 한순간 저역이 아주 낮은 임피던스로 떨어졌을 때 아주 낮은 음을 연속으로 내거나 순간적으로 굉장히 그 전류를 많이 흘려줘야 되는 그런 신호들이 있잖아요. 주로 이제 고음보다는 저음 쪽에서 나타나는 아주 낮은 저음에서의 한순간들, 이럴 때가 있는데 이 카야 45라는 스피커가 그걸 낼 줄 알아야 카야 45하고 매칭을 할 수 있는 앰프가 됩니다. 그게 위아 오버 저기는 1인치 4인치짜리 트위터와 미드레인지는 그런데 이 양쪽에 있는 그 5인치짜리 더블 우퍼, 이건 더블 우퍼라고 하면 안 되고 트윈 우퍼라고 해야 되겠죠? 서로 포스트 캔슬링 방식으로 움직이는 이 우퍼 소리를 내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게 단순히 5인치짜리긴 하지만 양쪽으로 붙어 있고 이 안에를 전체를 다 돌아서 소위 회오리 바람을 안쪽에서 일으킨 다음에 그거를 쫙 마무리하는 것까지도 그 정도 드라이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그런 앰프를 써야 돼요. 거기까지 안 내면 카야 45에서 저음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저음이 안 나오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NAD 658, 298을 이 조합으로 쓰면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카야 45, 소위 비비드, 그 로렌스 디키가 만든 비비드 오디오의 소리 자체가 그 예전에 BMW의 노틸러스 앵무조개처럼 안으로 이렇게 쭉 가서 이제 소멸하는 그런 베이스 소리, 사실 완벽에 가까운 베이스 소리, 실제 베이스 소리에 가깝지만 굉장히 웅장한 베이스 소리, 이런 걸 낼 수 있는 원리가 바로 그런 그 스피커 인클로저를 그렇게 만든 건데, 사실은 비비드의 스피커들은 전부 그거에 그 다음 포스트 BMW 노틸러스를 지향한 스피커들이라서 그 안에서 그런 아주 그 회오리 바람 같은 스트로크의 마지막까지 힘을 내줘야, 거기까지 실어줘야 되는 앰프가 필요한데, 큰 앰프들은 엄청난 앰프들은 기천 앰프를 쓰면 당연히 소리가 나죠. 근데 이 지금 658, 298, NAD 658, 298의 조합이 불과 소비자가로 한 7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 가격으로 이 비비드 카야 45를 드라이브할 수 있는 흔치 않은 조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풀바디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섬세한 고역과 그 해상도가 높은, 하여튼 그런 것들 다 갖고 있는 조합입니다. 658하고 298에 그렇게 붙여놨으니까 혹시 모자르면 브릿지 모드 쓰셔도 좋고요. 앰프 하나 추가해가지고. 자, 이런 선택 폭이 넓은, 그 다음에 컨셉이 맞는 그런 조합이 바로 NAD C558과 298의 조합이었습니다. 이 NAD 658, 298이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NAD 같은 회사가 굉장히 지금 비즈니스의 최선단에 있는 퓨리파이 아이겐탁트라는 모듈을 만들어내면서 그런 것들을 M 시리즈 쓰고 지금 같은 C 시리즈도 이제 확장을 시켜가면서 여러 군데 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NAD라는 브랜드가 과거엔 어땠었고 현재는 어땠었는지 이런 게 동시에 보이는 브랜드가, 그런 제품군이 바로 C658과 298의 조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3개 스피커 외에도 본인이 쓰는 스피커들이 제가 설명한 이런 NAD C658, 658의 조합, 그 다음에 얘랑 맞는 이런 스피커들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 안에 이렇게 본인의 어떤 내가 생각하는 이 제품도 이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얼마든지 매칭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피커를 타겟을 잡아가면서 이 제품 258, 298 조합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매칭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